이것도 안 끄고 있었네. 이라고 할 때 합의 법칙은 A 또는 B가 발생하는 경우 N은 두 개를 더하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개를 곱한다.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저 동시에라는 단어가 동시간대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져. 이건 6 곱하기 6, 36인데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차례대로 두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걔는 동시에 안 했잖아 지금. 차례로 두 번 던졌잖아. 그치? 근데 왜 36이야? 어? 아니야 36가지. 아 왜? 첫 번째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주사위 앞에다 쓰고 뒤에서 던져서 나오는 숫자 뒤에다 써봐. 순서상 써보면 1, 1부터 마지막 6, 6까지 똑같이 36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동시에라는 말은 동시간대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어쨌든 주사위 두 번을 다 던져야 돼. 즉, 뭔 말이냐? A와 B가 꼭 같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모두 시행돼요. 또는 일 때는 A와 B 중 하나만 시행될 때. 저기서 말하는 또는은 둘 다 시행되는 경우는 아예 배제를 해줍니다. 이때 더하는 거고 이때 곱하는 겁니다. 주사위를 차례로 두 번 던질 때라는 말은 주사위 첫 번째 한 번만 던지고 말았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두 번을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 같은 시간대는 아니더라도. 아니 그렇잖아.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도 여기 큰 주사위가 있고 작은 주사위가 있다. 두 개를 딱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1,1, 1,2 이렇게 세다 보면 36개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은 얘 먼저 던지고 그 다음 던져도 뭐 사실 달라지지 않을 거잖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을 거잖아. 그치?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꼭 같은 시간대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를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두 사건 하나를 지워볼 거예요. 봐봐. 아주 좋은 예가 우리 서울에서 부산을 갈 겁니다. 이런 문제 중학교 때 많이 봤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기차 노선은 두 가지가 있다. 자,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5가지. 버스 몇 개? 3개. 기차 몇 개? 2개를 어떻게? 더한다고. 이거 왜 더하냐? 이런 거예요. 기차가 파업했어요.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통째로 다 없어졌어요. 그치? 질문. 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 오케이? 즉 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그치? 이 결과를 만족시킬 때 둘 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이게 또는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사건 하나가 없어져도 결과를 만족시킬 때 가지수는 좀 달라지겠지만 결과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 그치? 이해돼? 이해돼? 자, 근데 두 번째는 서울에서 내가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갈 거야.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고요. 대전에서 부산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있어요? 여기는 3 곱하기 2 해서 이제 6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세보면 하나, 뭐 둘 이런 식으로 세보면 6개가 나올 거잖아. 그치? 이거를 왜 곱하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 났어. 전쟁이 나가지고 부산을 가는 길이 다 없어졌어.
오케이? 여기 다 없어졌어.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래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러면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아예 없잖아. 그치? 오케이? 사건 하나,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사건을 하나,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건을 하나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사건을 없애버리면 결과를 만족을 시킬 수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전부 다 곱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또 볼게요. 이런 얘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를 가지고 있잖아. 두 개를 뽑아서 두 자리 짝수를 만들 거야. 두 자리의 짝수를 만들 겁니다. 그럼 이 두 자리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있냐 이걸 물어보니까 짝수가 되려면 어느 자리가 제일 중요해? 10의 자리가 제일 중요해. 짝수가 될 때. 1의 자리가 제일 중요해. 그치? 그럼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야? 지금? 2 아니면 4. 우리 세 자리 만들어 볼게. 그냥 세 자리. 자, 그럼 질문.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아니 여기 지금 2 들어왔죠. 4개.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3개. 얘 둘은 더할까 곱할까? 왜 곱해? 자,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지. 10의 자리에 넣는 사건을 A, 1의 자리에 넣는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넣는 사건 하나를 없앴어. 내 결과는 내 목적은 뭐야?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10의 자리에 아무것도 못 넣어. 세 자리 숫자 만들 수 있냐고. 못 만들어요. 그쵸? 이해돼? 이런 상황은 죄다 곱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래서 곱해야 되고, 여기도 C, D라고 해보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4가지, 3가지 해서 얘도 곱하죠. 그쵸? 똑같은 이유로. 그럼 이 12가지는 더해 곱해? 더해. 왜? 이번엔 이렇게 큰 걸 사건 하나, 이렇게 큰 걸 사건 B라고 하면 이 사건 통째로 다 없애도 1의 자리 짝수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만 짝수를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즉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그치? 이럴 때니까 여기 결과랑 여기 결과는 더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이럴 때 더하고 이럴 때 곱하자. 이거를 이거 더해야 되지 곱해야 되지 헷갈리면 하나를 지워봐요. 알았죠? 가지수가 달라져도 결과를 만족할 수 있으면 더하는 거고 가지수고 나발이고 결과를 만족 못 시킬 땐 곱하는 겁니다. 알았죠? 항상 헷갈릴 때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좀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제 그 집합을 가지고 이제 세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이제 이런 문제들. 중학교 때 다 풀어봤어요. 뭐 100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건 완전 철저하게 이제 집합처럼 이제 해결을 할 거라고. 내가 100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면 된대. 그치?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총 몇 가지 있어?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3가지.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여기서도 뽑았고 여기서도 뽑았네. 그치? 그럼 두 번 셌잖아. 한 번 빼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6의 배수 빼줄 거야. 몇 개?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치? 우리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걸 한번 빼주자. 이제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어딨니? 문제는 너무 쉬워요. 주사위, 두 종류 주사위. A랑 B가 있는데 합이 4의 배수. 우리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수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숫자는 제일 작은 게 몇부터 제일 큰 게 몇 가지? 2부터 12까지. 그치? 두 수를 더했을 때. 그럼 우리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는 건 두 숫자의 합이 몇 또는 몇 또는 몇? 합이 4 또는 8 또는 12여야 돼. 그치? 순서상을 좀 해볼게요. 합이 4인 경우는
우리 이렇게 순서상에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1, 3, 2, 3, 1. 여긴 다른 걸로 세는 거죠. 알아? 주사위는 무조건. 몇 가지? 8은? 그치? 1, 7 없네. 아무도 지난 시간 누구 말하던데. 3, 5부터 땡땡땡땡 몇 가지? 6, 2까지. 더해 몇 개? 5개죠. 그죠? 앞자리 숫자만 기준으로 세보거나 뒤에만 기준으로 2, 3, 4, 5, 6 이렇게만 세보면 됩니다. 12는 뭐밖에 없니? 한 가지. 이거 다 더해 곱해. 더하죠. 그쵸? 왜 더해? 하나 지워봐. 지워도 4의 배수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 문제들밖에 안 돼. 이거 중학교 때 다 했어야 되는 거죠. 29-2번에 뭐 약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얘는 이제 뭐 내가 설명은 안 해주고 그건 한번 해줄게. 우리 어떤 n이라는 자연수가 있어서 그 녀석이 뭐 a의 알파승 곱하기 b의 베타승 이렇게 소인수분해 됐다고 해봐. a, b는 소수고요. 알파, 베타는 자연수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된 형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때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이거 어떻게 구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죄다 곱하면 되죠.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알았죠, 친구들? 이만큼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n의 양의 약수의 총합. 기억은 당연히 안 나겠지만 얘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 녀석은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땡땡땡 a의 알파승까지 죄다 더해줍니다. 1부터. 마찬가지로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b의 베타승까지 죄다 더해서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소인수가 3개일 땐 3개를 다 저렇게 써서 곱하면 되고요. 이게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를 좀 알고 있는 채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360)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친구들? 이렇게 되겠네. 그죠? 5는 지수가 지금 1이지, 그치? 약수 몇 개 있니? 그럼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약수가 24개. 약수의 총합은 봐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죄다 쓰고 또 3도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쓰고 1 더하기 5는 여기까지만 쓰면 되지, 그치? 이거 싹 곱하면 답 나와요. 그냥 알아서 계산해서. 전개해서 곱하려고 하지 말고 각각 계산해서 숫자 곱해야겠지, 그치? 이게 두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양의 약수가 20개인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랍니다. 알았죠? 이걸 좀 잘 세야 돼. 이거를 좀 잘 찾아야 되거든. 볼게요. 약수가 20개가 나오려면 그 숫자는 어떤 녀석의 어떤 소수의 19승. 얘도 약수가 20개고, 그치? 20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10 이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녀석의 1승, 어떤 녀석의 9승 하면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가 또 20개가 나오지, 그치? 근데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녀석 곱하기 어떤 녀석 곱하기 어떤 녀석의 4승 이렇게도 약수가 만들어져요. 아직 수업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4 곱하기 5 이렇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녀석의 세제곱 곱하기 어떤 녀석의 4제곱 이렇게도 만들어집니다. 그치? 약수가 지금 20개 나오는 경우가 저렇게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A, B, C, N 소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이런 형태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당연히 2의 19승이겠지. 그치? 이런 형태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3의 1승, 2의 19승. 작은 숫자를 많이 거듭 제곱하는 게 작을 거니까, 그치? 됐나요? 됐나요? 2의 9승이죠. 아이고, 9승.
이런 형태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4승. 지수가 제일 큰 쪽에 작은 거 넣는 게 더 작으니까. 이런 형태 중에 작은 건 3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이런 녀석이 제일 작은 숫자일 겁니다.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우리가 찾는 제일 작은 숫자입니다. 알았죠? 아마 얘가 제일 작을걸? 아니네? 얘가 더 작네요. 그쵸? 이거 얼마냐? 10, 8, 3에 24, 240 나오네요. 알았죠? 이 녀석이 240으로 가장 작은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